AI 3D 툴 지금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다들 좋아졌다고 말하는데 막상 같은 이미지를 넣어보면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툴은 실루엣은 잘 잡는데 디테일이 뭉개지고, 또 어떤 결과물은 첫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막상 회전해보면은 뒤쪽 구조가 무너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많이 쓰이는 AI 3D 툴 4종 메쉬, 후니유안, 로댕, 트라이포를 같은 이미지로 직접 돌려봤습니다. 테스트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로우 폴리 메쉬, 두 번째는 실사 여성 캐릭터, 세 번째는 하드 서피스 드론, 네 번째는 크리처 헤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같은 개수 모델을 기준으로 텍스처 생성 결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1월에 비슷한 비교 영상을 올렸을 때와 비교하면은 몇 달 사이에 변화가 꽤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지금 이 툴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우 폴리 메쉬 생성 기능부터 보겠습니다. AI 3D 결과물을 용도에 따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경 소품이나 프리비즈, 빠른 블록 아웃용이라면 그대로 활용할 수 있죠. 하지만 리깅 애니메이션 엔진 최적화까지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 열어보면 폴리곤이 너무 많거나 폴로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쁘게 나왔냐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음 작업으로 넘기기 좋은 로우 폴리 베이스를 얼마나 빠르고 깔끔하게 만들어주는지도 보겠습니다. 오늘 비교하는 메쉬, 후니유안, 로댕, 트라이포 모두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목적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포인트는 5가지입니다. 저폴리 생성 속도, 생성 결과의 품질, 토폴로지 정리 상태, 메쉬의 깔끔함, 그리고 실제 후 작업에 활용하기 좋은지입니다. 참고로 내 툴이 로우 폴리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달라서 속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메쉬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메쉬의 경우에 로우 폴리를 생성할 때 표종 생성과 달리 멀티뷰 기능이 없었습니다. 이미지 한 장만 넣고 생성해야 해서 형태 측정에 불리한 면이 있었는데요. 전체 생성에는 약 1분 44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결과를 보면 전체적인 덩어리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멀티뷰 기능이 없어 형태 측정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각져야 할 부분이나 꺾여야 할 부분들이 조금 모호하게 처리되면서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게 뭉개진 느낌이 있습니다. 즉 빠르게 형태를 확인하는 용도로는 쓸 수 있지만 하드 서피스처럼 엣지와 면 정리가 중요한 모델에서는 후 작업이 꽤 필요해 보였습니다. 다음은 후니유안입니다. 후니유안은 3D 스마트 토폴로지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기본 모델 생성에 약 2분 10초 정도가 걸렸고 텍스처까지 포함하면 대략 4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여기에 로우 폴리 변환까지 진행하면 전체적으로 5분에서 6분 정도는 걸린 것 같습니다. 방식은 하이폴리 모델을 먼저 만든 뒤 그것을 다시 로우 폴리로 리토폴로지하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하지만 결과물 자체는 깔끔한데요. 형태도 안정적이고 메쉬 정리 상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점은 속도입니다. 빠르게 여러 번 테스트를 하면서 결과물을 뽑아보기에는 조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로댕입니다. 로댕은 로우 기능으로 진행했을 때 약 37초 정도가 걸렸고 중간 컴펌까지 생각하면은 추가로 30초 정도가 더 필요했습니다. 이후 익스트림 로우 옵션으로 테스트해봤는데 이 경우도 약 39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로댕 역시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 로우 폴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결과를 보면은 이미지를 비교적 잘 해석했고 형태도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구조 파악은 안정적인 편입니다. 다만 옵션 선택과 컨펌 과정이 있다 보니 완전히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느낌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트라이포입니다. 트라이포는 스마트 메쉬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능의 가장 큰 차이는 하이폴리 모델을 먼저 만들고 다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로우 폴리 메쉬를 생성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여러 번 테스트해본 결과 보통 8초에서 15초 정도면 결과물이 나왔고 이번 테스트에서는 약 12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속도만 놓고 보면 확실히 가장 빠릅니다. 그렇다고 결과물이 나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른 속도에 비해 형태 유지가 괜찮고 후작업용 베이스로 쓰기에도 꽤 실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트라이포 결과물도 이것만으로 모든 작업이 끝나는 완성형이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하지만 빠르게 로우 폴리 베이스를 확보하고 이후에 마야나 지브러시에서 정리해 나가는 용도로는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정리해보면은 4가지 툴은 로우 폴리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메쉬와 후니유안은 하이폴리를 먼저 만들고 리토폴로지하는 구조였고 로댕과 트라이포는 처음부터 로우 폴리로 다이렉트 생성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결과 메쉬는 기본 덩어리감은 있지만 면이 다소 뭉개지는 느낌이 있었고 후니유안은 결과물 자체는 깔끔했지만 5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로댕은 결과물이 안정적이었지만 중간 컨펌 과정이 있었고 트라이포는 12초 만에 결과를 뽑아내면서도 형태 유지가 괜찮았습니다. 방식이 다르니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12초와 5분 이상의 차이는
차이는 그냥 넘기기 어려운 격차입니다. 이건 단순히 다이렉트 생성이라 빠르다는 설계상의 차이를 넘어서 실제 워크플로우에서 체감되는 속도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빠르게 여러 번 테스트해보고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과정까지 생각하면 이 차이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로우 폴리 메쉬 생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단순히 최종 퀄리티만 볼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여러 번 시도해 볼 수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AI 3D 결과물의 용도에 따라 바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업 파이프라인 안에서 더 중요한 건 그 데이터가 다음 작업으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 면에서 트라이포의 스마트 메쉬는 이번 비교에서 확실히 장점이 있는 기능으로 보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단순히 메쉬 구조가 아니라 실제 캐릭터의 얼굴과 디테일을 얼마나 잘 잡아낸지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실사 여성 캐릭터입니다. 이번 캐릭터 테스트에서 본 기준은 4가지입니다. 얼굴 인상이 원본과 얼마나 비슷한지, 피부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의상과 목걸이 같은 소품을 잘 읽었는지, 그리고 후가공 베이스로 쓸 수 있는지입니다. 메쉬는 요소 인식은 괜찮지만 인물의 인상 재현은 좀 아쉬웠습니다. 삭발 두상, 핑크 상의, 진주 목걸이까지 주요 요소는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구성 자체는 레퍼런스를 잘 읽은 편입니다. 하지만 얼굴 느낌이 조금 달랐습니다. 원본은 눈매가 얇고 조금 차분한 분위기인데 결과물은 그 느낌이 사라지고 평균적인 인형 얼굴처럼 정리됐습니다. 피부도 멀리서 보면 깔끔하지만 가까이 보면은 미세한 색 변화나 피부 질감이 부족합니다. 실사 인물이라기보다는 스타일라이즈드 캐릭터에 가까운 결과입니다. 후가공 베이스로 쓸 수는 있지만 얼굴 인상을 다시 잡는 작업이 꽤 필요해 보입니다. 후니유아는 표면 정리감은 가장 깔끔하지만 원본 인물과는 꽤 달라졌습니다. 첫인상은 좋습니다. 면이 깨끗하고 조형도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부가 도자기나 마네킹처럼 보이고 얼굴 윤곽과 두상 비율도 레퍼런스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부 질감의 문제가 아니라 인물 자체가 다르게 만들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의상색과 형태는 맞지만 니트 특유의 질감은 좀 약하고 진주 목걸이도 개별 알이라기보다는 장식 오브젝트처럼 보입니다. 깔끔한 피규어나 마네킹용 캐릭터가 필요하다면 활용할 수 있지만 실사 인물 재현 기준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로댕은 분위기와 피부톤이 좋습니다. 형태 마감이 조금 살짝 러프합니다. 입술 색감, 피부의 붉은 기운, 전체적인 분위기는 레퍼런스와 감성적으로 가장 가깝습니다. 후니유안처럼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덜하고 사람 피부에 가까운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형태를 보면 막감이 살짝 거칩니다. 어깨가 잘린 부분이나 버스트하단 정리가 깔끔하지 않고 눈 주변 귀, 두상 라인도 세부적으로 보면 살짝 흐린 편입니다. 분위기 재현은 좋지만은 바로 쓰기보다는 후가공 전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실사 캐릭터의 감성이나 피부 느낌을 살리는 베이스로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트라이포는 전체 밸런스가 안정적입니다. 얼굴이 크게 무너지지 않았고 피부도 너무 플라스틱 같거나 너무 뭉개지지 않았습니다. 핑크 니트 상의의 표면 질감도 비교적 살아있고 진주 목걸이도 개별 알이 어느 정도 구별됩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레퍼런스는 더 차분하고 계란형에 가까운 인상인데 트라이포 결과는 얼굴이 좀 각지게 정리됐습니다. 피부톤도 약간 창백하고 균일해서 실제 피부의 미세한 색 변화나 투명감은 아직 부족합니다. 눈도 구조는 괜찮지만 실제 사람 눈보다는 3D 캐릭터 눈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후가공 베이스로 봤을 때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상 미세 조정은 필요하지만 실무 베이스로 가져가서 수정하기에는 안정적인 출발점으로 보입니다. 캐릭터 테스트는 툴별 성향이 확실히 갈렸습니다. 메쉬는 요소 인식은 좋지만 인상 재현이 약했습니다. 후니유아는 조형은 깔끔하지만 원본 인물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로댕은 피부톤과 분위기가 좋았고 형태 마감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트라이포는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얼굴 의상, 소품 후가공 베이스까지 전체적인 균형이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드 서페이스입니다. 이번에는 드론 이미지를 넣고 비교했습니다. 하드 서피스는 실루엣 엣지, 패널 라인 기계 구조가 중요합니다. 엣지 하나가 둔탁해지면 장난감처럼 보이고 구조가 조금만 어긋나도 실제로 작동할 것 같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번 기준은 3가지입니다. 레퍼런스 충실도, 하드 서피스 정리감, 후가공 베이스입니다. 메쉬는 드론이라는 전체 구조는 잘 읽었습니다. 앞쪽 바디 4개의 로터 배치, 뒤쪽 엔진 덕트 느낌, 랜딩 기어까지 주요 요소 다 들어왔습니다. 바디, 암, 로터, 하체 구조도 각각 분리된 부품처럼 보입니다. 다만 하드 서피스 특유의 날카로운 맛은 좀 부족합니다. 엣지가 둔탁하고
패널 라인이나 기계 연결부가 단순화됐습니다. 로터 연결부와 하체 구조도 있긴 하지만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라기보다는 드론 형태를 가진 모델에 가깝습니다. 초기 블록 아웃이나 컨셉 확인용으로는 쓸 수 있지만 실무용 하드 서피스로 가져가려면 엣지와 디테일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후니유아는 첫인상이 가장 깔끔합니다. 바디 면정리, 패널 분할, 암 연결 구조가 안정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완성된 3D 컨셉 모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레퍼런스를 그대로 따라간다기보다는 보기 좋게 정돈해서 해석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원본이 가진 빈티지한 기계 디테일이나 복잡한 구조는 일부 단순화됐습니다. 전면 하부 센서나 카메라 쪽도 정밀한 기계 구조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넷툴 중에서 하드 서피스 정리감만 보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레퍼런스의 복잡한 느낌을 유지해야 하는 작업이라면 추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로댕도 큰 형태를 잘 잡았고 기계적 설득력은 살짝 약합니다. 전면 바디, 로터 배치, 랜딩 기어 센서 같은 주요 요소는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컨셉 확인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하드 서피스에서 중요한 엣지가 전반적으로 살짝 부드럽습니다. 기계라기보다는 기계 형태를 가진 조형물처럼 보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로터 암과 모터 연결부, 랜딩 기어 힌지 구조가 기능적으로 조금 정확해 보이지 않고 실제로 작동할 것 같은 메커니즘까지는 살짝 부족합니다. 실무용으로 쓰려면 패널 라인 재정리나 엣지 샤프닝, 구조 재모델링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트라이폰은 실루엣 구조 디테일의 균형이 좋습니다. 드론처럼 암 로터, 랜딩 기어 전면 카메라가 동시에 있는 구조에서도 크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디 면 분리와 전면부 형상도 비교적 자연스럽습니다. 후니유안보다 첫인상에서 더 깔끔하다고 느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극정밀 캐드 모델 같은 수준은 아닙니다. 세부 기계 연결부는 여전히 좀 단순화되어 있고요. 하지만 레퍼런스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후가공 가능한 베이스를 만든다는 기준에서는 트라이포가 균형이 좋았습니다. 하드 서피스에서는 후니유안과 트라이포의 방향성이 좀 달랐는데요. 후니유안은 보기 좋게 정돈된 결과를 잘 냅니다. 트라이포는 레퍼런스 구조와 후가공 베이스의 균형이 좋았습니다. 메쉬는 기본 구조 인식은 괜찮지만 디테일이 좀 단순했고, 로댕은 형태는 잘 잡았지만 하드 서피스 특유의 기계적 설득력이 살짝 약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크리처 헤드입니다. 이번에는 정면 클로즈업 괴수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이 테스트는 단순히 누가 더 멋진 괴수를 만들었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원본의 위협적인 얼굴 인상, 거친 피부 질감, 입 구조, 머리 스파이크를 얼마나 잘 3D로 해석했는지입니다. 크리처는 조금만 잘못 해석해도 괴수가 아니라 드래곤, 공룡 장난감 피규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의 분위기를 유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메쉬는 의외로 확장 능력이 좋았습니다. 원본은 얼굴 클로즈업 이미지였는데 메쉬는 이를 전신 괴수로 확장했습니다. 등의 돌기, 꼬리 전체 실루엣까지 유추해서 만들어졌고 캐릭터 전체 모델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테스트의 핵심은 얼굴 클로즈업 재현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은 얼굴의 정면 얼굴 압박감, 입안 구조, 두꺼운 비늘 질감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얼굴도 원본보다 순해졌고 스파이크와 돌기도 위협적인 구조라기보다 장식처럼 퍼져 있습니다. 전신 괴수로 확장하는 능력은 흥미롭지만 레퍼런스 얼굴 디테일을 정확히 가져오는 능력은 아쉬웠습니다. 후니유아는 조형 정리도는 좋지만 괴수성이 많이 순화됐습니다. 얼굴 형태가 틀어지지 않고 실루엣도 안정적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크리처 모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본이 가진 거칠고 어두운 느낌은 약합니다. 불규칙한 피부, 무겁고 위협적인 얼굴, 날 것 같은 괴수성이 핵심인데 후니유아는 결과는 그보다 판타지 드래곤 헤드에 가깝게 해석됐습니다. 깔끔한 크리처 모델이 필요할 때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본의 거친 괴수 느낌을 살리는 기준에서는 다소 순화된 결과입니다. 자, 로댕은 괴수의 러프한 분위기를 가장 잘 살렸습니다. 울퉁불퉁한 피부, 불규칙한 표면, 공격적인 눈매, 벌어진 입, 송곳니, 혀 배치가 괴수다운 인상을 줍니다. 네 툴 중 원본의 거칠고 위협적인 분위기는 가장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형태 정리도가 좀 아쉬웠는데요. 머리가 앞뒤로 눌린 느낌이 있고 디테일이 뭉쳐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루엣 정리는 후니유안이 낫고 구조적 밸런스는 트라이포가 더 안정적입니다. 로댕은 분위기를 잡는 능력은 좋지만 실무 베이스로 가져가려면 형태 정리와 디테일 분리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트라이포는 레퍼런스 인상 유지와 후가공 베이스 균형이 가장 좋았습니다. 원본의 핵심이었던 크게 벌린 입과 위협적인 눈매, 머리와 목 주변의 돌기, 거친 피부 느낌이 비교적 잘 살아있습니다. 형태가 읽기 쉽고 표면 정보도 충분해서 지브러시에서 추가 디테일을 넣기에 좋은 베이스입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원본이 가진 더 불규칙하고 습한 느낌은 조금 줄어들었고 일부는 장식적인 비닐 패턴처럼 정리된 느낌도 있습니다. 약간 드래곤 계열로 해석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레퍼런스 충실도, 조형 정리, 후가공 베이스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면은 가장 균형이 좋은 결과였습니다. 이 네 가지 툴은 모두 텍스처 생성 기능이 있습니다. 이번 텍스처 테스트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괴수 피부 질감이 살아있는지, 디테일이 읽히는지, 레퍼런스의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유지하는지입니다. 외시는 어두운 괴수톤은 잡았지만 디테일이 안부에 많이 묻힙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있지만 형태적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후니유아는 깔끔하지만 원본에 날 것 같은 거친 질감이 많이 순화됐습니다. 정돈된 표면으로 보이지만 괴수 피부 특유의 불규칙함은 약합니다. 로댕은 러프한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재질 구분이 약하고 일부 디테일이 조금 뭉개져 보여서 정리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트라이포는 괴수 질감, 디테일 가독성, 레퍼런스 분위기 사이의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지도 않고 너무 어둡게 뭉개지지도 않았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로 8K 텍스처 기능이 들어가는데 적어도 이번 테스트에서는 텍스처 해상도와 디테일 가독성 쪽에서 장점이 보였습니다. 크리처 테스트에서는 각 툴의 성격이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메시는 얼굴 클로즈업을 전신 괴수로 확장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원본 얼굴의 압박감은 좀 약했습니다. 후니유아는 조형은 깔끔했지만 괴수성이 순화됐습니다. 로댕은 괴수 분위기와 거친 질감은 좋았지만 형태 정리가 조금 필요했습니다. 트라이포는 레퍼런스 인상, 조형 정리, 후가공 베이스, 텍스처까지 전체 밸런스가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4개 툴 모두 제가 직접 비용을 들여서 돌려본 결과입니다. 정리하면은 메시는 무난하지만 디테일이 약했고, 후니유아는 깔끔하지만 원본 느낌을 너무 순화시켰고, 로댕은 분위기는 좋지만 마감이 거칠었습니다. 트라이포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얼굴 미세 디테일이나 거친 질감 표현은 여전히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로우 폴리 속도, 캐릭터 하드 서피스, 크리처 전반의 밸런스 그리고 8K 텍스처까지 종합해보면은 이번 비교에서는 트리포가 가장 실무에 바로 가져가기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툴이 무조건 최고냐가 아니라 내 작업에 가장 적은 수정으로 이어지는 툴이 무엇이냐인데 지금 그 기준으로는 그게 트라이포였습니다. 오늘 비교가 AI 3D 툴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교와는 별개로 말씀드리면 트라이포를 직접 써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 가입 링크를 남겨뒀습니다. 이 링크로 가입하시면 500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엔 이 결과물을 실제 작업용으로 후 가공하는 과정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